말씀 감사드리고요.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기남 성동구 저 한번 뵙죠. 예, 그 앞에 네 분 또 위원장님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제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성동구 그 주민자치회 연합회장입니다. 성동구가 제가 오늘 좀 뭐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좀 현황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선안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서도 서울은 2017년부터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서울형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그 공직에 있다가 정년을 하고 나서 뭘 봉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성동구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단체장을 맡다 보니까 또 주민자치회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 가서 좀 하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행당일동 주민자치회장이고 또 성동구 연합회장이고 이제 이런 걸 좀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계신 분도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민자치가 잘 된다고 하는 곳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어느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잘 되는 곳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그게 왜 잘 될 수밖에 없느냐? 공동주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법의 위임을 우리 받아서 하는 거. 제가 또 뭐 이제 성동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연합 회장입니다. 또 성동구 전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가 그 입주자 대표 회의 그하고 또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 작은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2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2017년부터 회장이었으니까 올 2년이 이제 저희들 임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10월 달이 주민자치회가 제가 해보니까 결론은 입주자 대표 회의보다도 못해요. 예, 참 힘들다. 근데 왜 힘든가? 거기는 이제 마을 단위잖아요. 그 뭐 아파트가 단지니까 마을 단지다 보니까 뭐 돈을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모든 걸 다 집행을 하니까 거기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입법권, 재정권 다 있어요. 예?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법적으로만 없을 뿐이지 그 공동주택법에 우리 입주자 대표회는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는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성동구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또 서울시 주민자치회 연합회 지금 그 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이제 그 자치과장도 만났어요. 물론 요번에 또 한 분은 또 이번에 승진돼 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제 가셨는데 새로운 과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제가 좀 아까 지금 현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이 우리 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반론을 하시니까 이 좌장으로서 너무 좀 예민하게 좀 응대를 하시는 것 같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조금 그 이제 원래 저도 이제 뭐 토론회 가면 좌장도 좀 하고 그러는데 좀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시가 이제 4개구가 2017년도에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17개구가 이제 합니다. 또 2021년에 25개구 전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7개구가 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먼저 한 그 구기 때문에 타구 가서도 저도 가서 좀 지원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저희 행당일동 같은 경우가 지원금이 한 2억 가까이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까지 포함이 되죠. 이게 위수탁 그 지원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울시 참여 예산도 있고, 구 참여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 올해부터 7월부터 주민세가 이제 그 서울은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천만 원 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9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1개동이 2억이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또 인원도 분과위원까지 포함을 하면 한 200명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동구를 모르겠어요. 타구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하면 행정의 대표는 동장이고 주민의 대표는 주민자치회장이다. 이렇게 딱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위원장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뭐 새마을, 바르게 살기, 그런 중에 하나의 단체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동에서 동장이 직능단체 회의를 합니다고 처음에 모르고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직능단체장이 아니다.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장이지 나는 직능단체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를 안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능단체장을 제가 소집을 해요. 뭐 있으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이 역할을 우리 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장님이 법안 만들어내는 게 뭐 다 맞다고는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만들어내는 게 어느 한 분의 희생이 없이는 저런 그 법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이나 뭐 다른 분들은 이제 글씨 토시 하나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따질 수는 있겠지만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뭐 법을, 대한민국 법도 좀 만들어 본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좀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성동구가, 모르겠어요. 제가 성동구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 4개구 중에서 성동구 주민자치회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쉽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요번에도 뭐 아까도 말씀하셨나?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장관, 저기 어디죠? 거기가? 예. 거기 가서 저 장관 표창도 받고, 그 덕분에 감기에 되게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치 세력화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쉽게 해서 지금 그 주민자치회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법적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을 어디다 주느냐? 시민단체에다 줘요. 그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주민자치 지원단이라든지 공동체 지원센터라든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4개 구에다 대고, 그 시범구가 성동, 그 노원, 그 금천, 도봉, 이렇게 성북, 그 이렇게 4개 구인데, 4개 구에 각 구마다 그 공동체 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느냐? 다 진보 세력이, 뭐 진보 세력이라는 말이 하는 게 조금 거북스러운데, 진보 세력들이 장악을 한 그런 센터예요. 그 속으로 주민자치회를 일개 팀으로 넣겠다.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 성동구 주민자치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뭐 아까 여기도 말씀하시는 보면 이제 중간 조직 비슷한 건데, 그래도
뭐 조금 떨어져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구는 다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아마 내용을 몰라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왜 서울시에서 지원금 준다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가야 되나 보다 들어가는 건데, 성동구를 내가 우리 성동구 주소에 물어봐요. 얼마나 지원금 준답니까? 그랬더니 2억인가 3억을 준대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러면 성동구에서 그 돈 없어서 권리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건 정당을 떠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자치회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문제. 그래서 성동구는 안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17개 구가 올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초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주민총회를 계속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지금 발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17개도 내용도 모르니까 무조건 다 공동지원센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그 결국에는 성동 하나만 독야정청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주민학교인가요? 우리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되려 그러면은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횃불이 어떻고 태극기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30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회장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위원 교육 받는 시간이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지금 주민자치 교육을 하는데 왜 정치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교육이냐. 그 교육 하려면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육 안 하고 내가 그래서 그 구청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잊고 나서부터 타동은 그렇게 이제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회장님한테도 내가 건의를 드린 이유가 자치학회에서도 강사를 조금 양성을 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건의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개선안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그 주민자치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나? 그 회장으로서 뭘 주민자치회장을 하면 뭘 느끼냐? 저는 이걸 느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우리 횡단일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서로 틀리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르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번 해보자. 서로가 의견이 지금 여기서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 의견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연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선안을 좀 말씀드리다 싶으면은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대통령 직속이 또 일을 맡고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든지 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주민자치법을 만드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법이 없이는 사상누각이에요. 어느 누가 그런 비슷한 법을 만들어 버리면 확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이상적인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게 법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서로 이제 이해 집단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법안은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더라도 우선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런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옆에 계시는 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먼저 교수님들이 먼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현장의 회장님들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교수님들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저는 개선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자치회장을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주민자치회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1년에 200만 원 이상 나가더라고. 개인 돈이. 근데 이게 주민자치회장이 되니까 직능단체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찬조금 안 낼 수 있습니까? 뭐 막말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능단체에 하나다 그러면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회장님 뭐 우리 행당일동의 대표 회장이신데 어디 갑니다. 그러면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경조사, 뭐 저는 다른 직능단체 경조사는 안 합니다. 왜?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한평생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했는데 이제 정년하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제가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200만 원 나가더라고. 내가 오죽하면 내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다 대고, 아니 우리 업무 추진비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맨날 봉사하면서 업무 추진비. 그래서 그 저번에 얘기가 주민세를 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올해 주민세 5월달에 내려왔어요. 뭐라고 내려온 줄 아십니까? 업무 추진비 10원도 못 쓰고 시설비 10원도 못 쓰고, 그러니까 참여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 예산을 봐온 사람이, 그래서 그 지원비로 내려왔냐가 더니 지원비 성격을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지원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못 쓴다. 그러면 그 예산 항목을 좀 바꿔줘라. 예산 항목을 좀 바꿔주면서 그 회장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은 뭐 조금 긴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마지막 발언이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이나 우리 회장님이 이제 제일 앞에 서서 지금 고생하시잖아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정부 측에서 또 민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업에서 뛰는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 많이 좀 들으시고 좀 정책이라든지 법에 이렇게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은 많이 됐는데요. 혹시 뭐 정중석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요 앞에 네 계십니다. 안 나와요? 오늘 좋은 자리 와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우리 선상직 회장님하고 우리 김순훈 지금 좌장 위원장님께서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보다 틀리다는 이야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도 와서 마지막까지 듣는 순간 정말 좋은 이야기 잘 듣고 가게 되었구나 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지금 모두 하신 말씀 중에 다 내포드리는데 정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광명시에서 그래도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 이 사람들 잘 모르고 기본을 모르고 있는 이 젊은이들과 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기초적인 이야기는 같이 해서 지역이 같이 즐겁게 또 지역민들이 명랑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좀 공평하게 일깨워줄 수 있겠느냐 해서 자원에서 들어갔던 자리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갖고 금년 초에 이 말이 국회에서 그때 국회 그곳에서 토론회하고 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현지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들뜨고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 그러면 정말로 이제부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그야말로 풀뿌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부르짖었던 이 풀뿌리를 완성해 주는 단계에 와 있구나 해서 굉장히 기대를 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재도 부풀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물어보면 자치위원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한 물어보면은 정말 무엇을 우리 지역에 한번 해보지? 무엇을 해야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앞으로 전체 우리 전체가 좋은 것이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김순은 위원장님께서 던지는 그 말씀은 완전히 현장에 가서 내가 현지에 가서 이 말을 그대로 한다 하면 아니에요. 전부가 정신없는 짓 하고 있었다. 내력 없이 필요 없이 들떠서 그렇게 계속 지금 현지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자치분권대학인문에서 2번을 내가 수료를 한 사람인데 그래야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중앙 그 특별법을 바꿔주면은 정말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그 밑바닥에 그 어렵게 살았던 주민들이 모여서 행정에 눌리고 의식에 눌리고 눌렸던 그 주민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들 생활을 우리들 마음에 와닿게 해보겠다고 굉장히 지금 들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정말 서운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꿔지면서 그것이 정말로 좋은 풀뿌리로 간다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 이 위원회가 말씀을 올 초에 국회에서도 했고 계속 지금 현재 지역 단체에서 교육을 하면서 전문가 내지는 교수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이 기대를 안 저버리게 해야 할 텐데 정말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아까 다 말씀했어요. 각 읍면동에 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가 있는데 똑같다. 그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서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그 하나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 혼동되면은 진짜 시끄럽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왜 지금 현재까지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지금 자치회가 안 되더라도 현재 자치위원회로서 각 단체 대표를 하고 있어요. 대표 회의를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의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금방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똑같다. 만약 전부 이 사항이 똑같이 들으면 정말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뭐 복지회나 지금 분여회나 체육회나 이런 사람들 정말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예산이 있어. 시에도 예산이 있고 내려온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있는 그 회하고 아무것도 없는 주민자치 말만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주민들 이야기가 잘 반영되도록 행정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새는 아까 누가 말씀한 청소하는 우리는 그 변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 노인들을 우리를 돈으로 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일일이 찾아뵙고 가서 반찬, 이불 아니면 또 뭐 밀어준 것이 인력거도 힘들다 하니까 그것도 준비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새마을단체나 체육회나 분여회나 똑같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여태까지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흐트러졌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된다고 들뜬 그 마음에다 보태면은 오히려 풀뿌리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지역민들에게 허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읍면동 지원에서 그 읍면동 그 행정이 지원하고 있다고 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아까 말씀 조금 했습니다. 풀뿌리란 지역 주민들이 그 밑바닥 생활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지금 우겨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우겨서 내려다보면 지역 관리한 차원에서 내려다보고 말씀을 해보면 지금 이 주민자치회나 풀뿌리는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는 전혀 정말로 눈물나게 서글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보면은 이것이 도대체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동향하는 바하고 같느냐
나는 정말로 여기 와서 그 점에서 또 세 번째 허탈감을 느끼면서 좀 우겨서 내려다보지 말고 진정으로 그 바닥에 아까 서울은 서울대로 제가 신안군 출신입니다만은 신안군 섬에 있는 섬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 상태에서 한번 보고 그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서울서 중앙정부의 세계 요새 돌아다니까 글로벌 기업 세계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런 눈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눈동자가 보면 굉장히 서운하다. 결국은 네 번째 가서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그 주제도 아닌데 지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 편의주의가 지금 이 주민자치와 풀뿌리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김순우 위원장께서 말한 대로 지나치게 바라는 것,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 안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니까 그 말을 해주면서 안 되려고 하면은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 행정이 주민을 누르려고 하는 그 자세를 절대 먼저 버려야 이것이 시행입니다. 가만히 가서 보면은 내가 자꾸 우리 후배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는 10년 전에 행정을 해서 그렇게 안 했다. 지금 완전히 행정 위주로 가려는 마음을 언제부터 그렇게 가버렸는지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도 과장도 해보고 읍면장도 나가서 해보고 했지만은 그렇게 못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점을 혹시 좀 개인한테 하실 말이시면 개인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토론이시면 좋은데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하실 말 같으면 아니 나는 다른 분들이 또 듣기가 좀 벅벅하시고 개인적으로 네. 개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지금 우리 형편이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서 우기의 중앙에 계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앞에 네.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상직 위원장님과 우리 김순우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교수님들 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기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아파트 동대표가 잘 되는 거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가 싸움하다가 안 되면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방 분권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분권화 하신다고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약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 법을 각 교수님들하고 연구 토론해가지고 오늘까지 아마 수십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금년 안에 법으로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국회에서도 가결 종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결돼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그 다음 또 적어온 거는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또한 더 밑으로 내려가면 표준 조례안으로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이번에 올라가셔가지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네, 하얀 옷 입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운영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해 주민자치위원장도 역임을 하고 지금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중간 조직을 수탁받아서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전상직 회장님의 발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 규모가 지금의 동자치보다 조금 하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통 구성으로 돼 있는 전통마을 같은 경우는 통리가 전통마을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주민의 그 합의로 뭐 2개 통을 갖다가 모아서 하나의 주민자치회로 만들고 하자라는 거죠. 일단 동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에는 여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다 있습니다. 보통 500세대에서 막 많으면 뭐 2, 3천 세대까지가 있는 게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돼 있는데요. 아까 우리 그 아파트 단지 협의회장님도 지기남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그 공동주택관리부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치권이. 거기는 자기네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지원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낸 회비와 가지고서는 자치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법에 의해서 아마 감사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진짜 회비 1,000원 걷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오히려 시골 같은 경우에는 2세니 뭐 이런 걸 걷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치권이 좀 잘 되겠죠. 제가 그 고양시 의회에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운영위원회, 통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도 그 아파트 그 자치권한처럼 조례로 만들어줄 수 없겠냐. 그건 상위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 조례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발제하신 우리 전상진 회장님께서는 동자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자치에 대한 거. 저희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위원장님들 여기 다 계셔서 위원장님들의 그 노고와 이런 그 불만과 이런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네. 마찬가지로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은 이제 그만 받고요. 혹시 또 못다한 얘기는 식사 자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나누기로 하고 또 마침 이제 전선생님한테 구체적인 질문도 나왔으니까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거 정말 장시간 또 수고해 주신 김선우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주민자치에 관해서 공약을 정말 아름답게 했습니다. 획기적인 문건을 하고 아름다운 풀뿌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행안부 조례가 표준 조례가 나온 거는 그 정반대고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내쫓아 버리고 그 자리에 시민운동가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배신당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모르냐면 청와대하고 행안부가 몰라요.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 표출된 것 같고요. 먼저 그 김물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드리면 그 주민자치회 규모는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난이도가 되게 높게 하면 규모가 작아야 될 거고요. 난이도를 좀 낮게 하면 좀 넓혀도 되잖아요. 이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좀 크게 하고 느슨하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조금 넓게 하고 우리는 아주 진하게 공동체로 그냥 이제 맨날 박원순 대표 있잖아요. 성미산 거기는 동호인촌이지 주민자치촌 아닙니다. 모델 아닙니다. 그 박 시장한테 내가 대놓고 취임하자마자 그거 내세우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뭐 안 우기고 계속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휩쓸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동호인촌 만들자는 게 우리 주민자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실제는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지역이거든요. 조경도 도로도 가로등도 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하는 지역인데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라고 그냥 떠맡기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민자치도 그렇게 떠맡길지 안 맡길지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통과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아파트 주민자치회와
이제 그 아파트와의 관계는 이제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연관성은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 주민자치회를 이제 동보다 작은 지역에 만들면 동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고 모든 위탁 사업이 어떤 거는 이제 밑에 통리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동 전체로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동 차원의 일이 있고 주민자치회 차원의 일이 있는데 그럼 주민자치회장단 모임이 동에서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 동 차원의 일은 거기서 처리하고 밑엔 처리하고 하는 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황명선 시장한테 그 담양시장이 이걸 해결 못했으니까 황 시장은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황 시장이 옆에 있는 국장한테 야 회장님한테 배워갖고 해 그런데 그 국장이 저한테 끝까지 안 왔어요.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더니만 회장님 그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논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실제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장들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 끼면 꼭 그렇게 되더라. 이제 어떤 문제냐면 며칠 전에 레이건 대통령의 어록을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연방정부 공무원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그 끔찍한 거짓말이나 사기에는 절대 속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다 해줄 수도 없고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다 파악도 못하고 이래서 이제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얼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정정화 교수님 얘기한데 시골에 인원이 없어 못하면 그럼 인원 많은 도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골 핑계대고 도시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해줬다 그러는데 말로만 했지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 주권이라 그래놓고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상뭉개 버렸습니다. 주민 주권이라 그래놓고 주민들을 직접 통제를 해버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중간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쏙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표준절에 제 8조 올려놨는데 이게 부산서 토론할 때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서 협의권한, 수탁권한, 주민자치 관련된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저거 있으면 뭡니까? 제가 얘기했는 게 뭐냐면 구청장 조례로 정해라. 구청장은 주민자치에 관해서 반드시 회장하고 상의해라. 뭐 수탁에 상의해라. 구청장한테 임무를 줘라. 구청장이 임무하고 주는 게 맞지 주민자치회 권한 준다고 해서 권한 생기냐. 무시해버려도 아무 소용없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만들면 말장난만 하고 실질적으로 면책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대표적인 표준조례인데 이거 행안부 공무원이 만들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다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라. 이놈들 말 절대 믿지 마라. 제가 대놓고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하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의견 수렴 안 하고 해서 자기네가 덕 보는 건지 주민이 덕 보는 건지 국가가 덕되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네 편의주의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이제 그 우리가 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중요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신입위원 서울시에 6시간 교육하는 게 있는데 저는 수백 개 동의해도 전혀 못 가고요. 주민자치대학에도 제 이름은 다 빠졌습니다. 제 이름 빼고 강사 추천해서 내보냅니다. 이게 서울시 행정과가 했습니다. 내가 고발할까 말까 그러다가 점잖은 체면에 그까지 하는 거는 무슨 애들 싸움 거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아까 그러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다 시민단체 밑에 하부기관으로 집어넣는다고 지기남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이제 서울시가 미리 민주적으로 토론만 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안 벌릴 텐데 자기네끼리 하니까 이러고 민주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내부에 독재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말씀을 조금 드리고, 박상용 시장 저 협의회장님, 그 시흥에서 김유식 시장님이 주민세 동당 1억씩 준다니까 위원장님이 단호하게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우리 쓰느라고 애먹고 정산하고 애먹고 아무것도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었는데 그거 왜 받아? 그 회장님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주민들 자치에 안 맡기고 하청 주는 일은 안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동구 지기남 회장님, 성동구가 주민자치 탄압회로 유명했는데 지기남 회장님 오셔갖고 협의회 만들어졌습니다. 지기남 회장님 오시기 전에는 성동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절대로 주민자치협의회 만드는 거 인정 안 할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모르면 괜찮은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박태순 총장님 정말 광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광주시청에서 어떤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부 조직으로 장악하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정치하겠다는 거하고 돈벌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 동네를 위해서 발휘해 보겠다는 건데 이런 게 발휘될 수 있도록 이제 기틀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끄트머리 정리 하나 해드리면 주민자치가 이제 드디어 서울시에서부터 돈벌이가 됐습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시민단체가 길을 쓰고 덤비는 겁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가 이제 정치적으로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죽자 살자 덤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돈도 안 되고 정치 안 하시니까 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죽자 살자 덤비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주민자치를 못 지키는 이 절박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모나게 좀 나서고 있습니다. 점잖게 있었는데 나서서 좀 모난 짓 하더라도 저놈이 뭐 절박해서 그러지 애가 뾰족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뒤풀이 가서 이제 못한 얘기 넉넉하게 나누고 주민자치 중앙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결해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김선웅 교수님. 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한 3시간 동안 사회를 본 소가 좀 있나요? 그럼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 저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억울한 마음을 제가 조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 앞에 회장님 저 몇 분 뵈시죠? 토론회 이렇게 몇 번 저하고 만나셨잖아요. 제가 이제 억울한 마음이 첫째는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오늘 갈까 말까를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시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상희 선생님의 열정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 생각이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가시면 위원장님 기분 언짢은 소리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사회 보기 전에 양해 구하기를 오늘은 사회면 얘기만 들을 건데 내가 좀 제 입장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던 거고요. 두 번째 억울함은 청와대가 모른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분권 못하면 대한민국의 분권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분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좀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한 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이제 제일 오해하신 게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주민자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내에서. 왜?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는 지금 의회도 있고 다 선거로 된 사람들이 있는데 주민자체는 선거가 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기관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주민의 여러 조직의 대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대표가 되니 거기에 걸맞는 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언짢으셨다면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도
지금 그 사이 읍면동에 있든 아니면 시공구에 있든 다양한 여러 조직들의 조직의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자치회가 가야 된다고는 저는 전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이 이제 억울함입니다. 제가 이것만 들고 이제 얘기 끝나겠습니다. 정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을 바꿨습니다. 예,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제고. 그다음에 지금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정부라고 하는 기관은요, 정부 안이 나오기 전에 다양한 논의를 해요. 이 안에 개인적으로 내가 반대는 했던 사람이라도 정부 안이 나오면 저는 이 안대로 가야 됩니다. 나는 이 안 만들 때 난 딴 생각했어요라고 하면 정부 안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걸 별도의 법률로 만들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달릴지를 여러 논의를 했지만 별도 법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정부 안에는 지금 지방자치법 안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부안이 나왔는데 내가 이 안을 지지할 수는 없죠.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는 이제 정부로 가자는데 우리는 정부로 가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인데 혹시 섭섭하셨다면 좀 이해를 좀 구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방자치법한테 얼마나 주민자치에 좀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냐면 저는 이 주민자치가 안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 속에 주민주권을 실현해야 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저고요. 2011년도에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반주민자치라고 오해를 해주면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저 평생 주민자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오해는 꼭 좀 알아주시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 이제 마지막 두 분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셔서 드릴 말씀인데, 지금 요 주민자치예법 통과에 좀 애써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지방자치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만 되면 최소한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첫 발은 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의 조기 통과를 위해서 애써야 할 사람임을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3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 잠깐만요. 네. 저기 우리 이상지 우리 회장님하고 네. 우리 위원장님한테 저 억울한 거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저기 중간 조직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그 지원하는 이런 조직들이 전부 다 진보 성향의 운동권 그 친구들이 해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지금 불편했고요. 저는 운동권에 있어 보지도 않았고요. 동네에서 마을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거 중간에서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는 공식석상에서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동당 직선제 해주세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직선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예. 예, 김은래 위원장님, 왜냐면 고양시 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서울시가 만들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고 행안부가 퍼뜨리는 걸 얘기합니다. 김은래 위원장님 오해 푸십시오. 고양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번부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양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고요. 김은래 위원장님 이번에 고양시에서 협약할 때 저도 도와드렸습니다. 실제 협약 잘 되시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김은래 위원장님 하시는 거는 형태는 중간 지원 조직인데 품질로는 전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되게 고마운 거는 김순우 위원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김순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마 위원회 실무진들은 절대 여기 오시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한 3, 4년 전에 위원님 중에 한 분도 발제를 하기로 해놓고 위원들이 실무진들이 못 오게 하니까 그 교수님 안 오셨어요. 이제 이런 정도 저도 이 실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렵게 오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저는 김수능 교수님이 자치분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십니다.
영국에서도 공부하셨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일본에서도 공부하셨고 전 세계의 이 자치분권에 관해서는 정말 김순원 교수님만큼 석학을 이제까지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분권위원장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보다도 더 서열이 높으신 그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이 발제에 오셔가지고 좌장 맡아주시고 또 있는 정부에 논의됐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전해주시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를 김순원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또 현장 얘기도 들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들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겁니다. 저희들 해야 될 몫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열심히 할 테니까요. 대한민국 자치분권 국가 확실히 되도록 좀 잘 좀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함성과 함께 박수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거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진전 토론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법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토론회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김순원 위원장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셔가지고 또 허심탄회하게 또 말씀을 오해받아가면서까지 해주시고 또 특히 저녁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정화 지방자치학회 회장님 그리고 박기관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박강규 박사님 정말 좋은 말씀 고맙고요. 특히나 오늘은 우리 전국에 오시는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더욱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린 분 우리 회장님들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우리 단체 촬영도 좀 하고 또 이후에 우리가 또 아리랑이라는 곳에 또 저녁을 또 모실 준비를 해놨고 혹시 주차를 하시는 분은 주차권 이 밖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순원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25조가 주민자치회법 설치안이 있는데 그러나 통과를 시키되 단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이렇게 한 줄 앞으로의 주민자치회 운영 설치에 관한 법은 주민자치회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해놓고 통과시키면은 어떻습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법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한 가지 오해가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달라 뭐 자율성을 달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주민자치회를 자치단체화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주민정부가 돼버린 이 순간에 우리는 이거는 행정이 돼버리고 이 순간에 우리는 단체자치가 돼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체자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결코 자율권은 달라 하더라도 주민자치단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은요. 반드시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의미가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의 우리 토리고웨라는 우리 학자는요.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자치회는 수많은 자치단체의 오약고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약고의 관계가 뭐 일본말로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아버지고 다른 수많은 자치단체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아들과 부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수많은 업무와 사건과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모든 지역에 포괄적으로 관여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모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누군가는 조정을 해야 지역이 이걸 행정대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 이건 주민자치예요. 누군가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리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수많은 지역사회의 사회단체 중에서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회다. 그렇게 돼주기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의
반드시 명시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법안에도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넣은 것이고 지역의 대표고 주민의 대표를 한다라고 해줘야만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합의를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거 기념 촬영하고 식사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